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 강좌를 맡은 김태중입니다.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네 번째 강의로 두산그룹과 기업가라는 주제로 두산그룹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산그룹의 창업자인 박승직 창업자와 그의 아들 박두병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그룹은 한국에서 꽤 의미가 큰 그룹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지만 삼성이나 현대그룹에 비해서 기업의 규모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있어서는 한국의 기업 또는 기업가 정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산은 1896년 한국이 개항하고 난 직후 식민지 시기 이전인 1896년도에 창업자 박승직이 본인의 이름을 딴 박승직 상점을 개점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고 파는 전형적인 상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내 최초의 화장품인 박가분을 출시해서 팔기도 하고 제조업에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다 1940년대 박승직의 아들 박두병이 경영권을 넘겨받으면서 두산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이 두산의 개념은 나중에도 다시 설명하겠지만 아들 박두병 이름에서 가운데 글자인 우리콩 두자와 즉 한 말 두 말이라고 할 때 곡식 단위인 두를 그 다음에 산처럼 쌓이길 기대하며 매산자를 붙여서 두산이라고 지었습니다. 이후 1950년대에 무역업을 시작하고 또 광복 이전에도 지분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광복 이후에 쇼와 기린 맥주를 관리하면서 나중에 그것을 동양맥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영어 약자를 따서 오비라는 상표명으로 맥주 사업에 돌입해서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사진은 당시 박승직 상점의 모습입니다. 두산은 약 40-50년을 상점을 해오면서 꾸준히 노하우와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렇게 오비 맥주의 성공으로 두산그룹은 1981년 오비베어스 프로야구단을 창단하기도 하고 각종 소비재 사업을 연속해 나갑니다. 또한 미국의 코카콜라사와 함께 한국에서의 코카콜라 사업, 보틀링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회사 다농과 함께 유가공 사업을 하기도 했으며 미국의 시그램사와 함께 주류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 LG 등 다른 기업들은 해외 건설이나 중화학으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두산그룹은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좋은 데다가 위험이 적은 음식료 사업을 바탕으로 한 내수 시장을 주로 공략했습니다. 따라서 한때는 먹고 마시는 사업한다라고 해서 폄하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박승직 상점의 시작이었던 박승직 창업자의 마인드와 연결이 되는데 기존의 경영자들과 다른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오비 맥주, 오비베어스를 광고하는 포스트입니다. 이후 1991년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으로 소비재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화학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낙동강에 유해물질인 페놀을 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두산의 그룹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낙동강 인근에 나온 노인들이 코카콜라 오비 맥주의 오비가 싫다, 두산이 싫다라고 써진 피켓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몇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1997년에 한국이 외환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두산은 구조조정을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외국 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데 한국은 소비재 산업도 좋지만 변동성이 큰 편이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화학, 기계공업 쪽으로 진출하는 조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비 맥주를 외국 회사에 팔고 당시 공기업이었던 한국중공업을 인수해 두산중공업으로 상호를 변경합니다. 이후 고려산업개발, 대우종합기계 등 건설 및 중화학, 기계공업 회사들을 인수해서 건설 및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두산중공업, 두산건설의 당기순이익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확장을 계속합니다. 미국의 건설 장비 회사인 잉글스랜드사의 바켓을 3개 사업부를 인수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확장을 계속하다 보니 2000년대 초반 기업 인수합병으로 인한 부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전 세계의 건설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다 보니 이런 금융위기에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두산그룹은 2010년도 이후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두산그룹들의 지분을 매각하고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에 대한 변화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후에는 두산 로보틱스를 설립, 로봇 사업에도 산업용 협동 개발하고 두산 IT 이노베이션을 설립, 드론용 연료 사업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에 들어가는 퓨엘셀을 세계 개발해 부생 전지 발전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룹은 수소 연료 성장성이 높은 미와 스마트 디지털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10년 사이에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두산그룹은 2000년 기준으로 매출 17조 원, 금액은 약 26조 원 정도의 규모를 하면서 그룹이 바뀌게 됩니다. 사진은 로보틱스에서 시험하고 있는 것을 회장과 경영진들이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산은 최초를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이후 소비재, 건설, 기계, 중화학 그리고 미래에너지와 스마트 디지털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사업의 성격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산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두산은 다른 기업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바로 가장 오래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스활명수를 만든 동화약품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기업으로 13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장수기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산그룹의 연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장수기업이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두산의 박승직 회장과 박두병 회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